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의 지수를 보면서 와, 지수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증시가 6천까지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처럼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장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박스권을 봤기 때문에 다시 6천 고점, 3천 저점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2000 후반일 때 이 밸류업과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4천 중반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때 저희가 봤던 게 대만과 일본의 밸류업 사례죠. 충분히 4천 중후반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큰 숫자였어요.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이익 상승이 나오면서 5천을 넘어 6천까지도 갔었죠. 6천 넘게까지 갔었죠.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국내 주식을 오래 한 분들 중에 적응을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거의 고점은 봤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6,300까지 갔다가 지수가 막 강하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번 올해 고점은 봤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는 가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기 박스권의 국가였어요. 500에서 1000, 90년대, 1000에서 2000, 2000년대, 그리고 2000에서 3000. 이번에 그러면 3000에서 6000을 다시 박스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간 다음에는 뭐 완전히 저점 끝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갇혀서 한동안 막 10년씩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우리나라가 사실 펀더멘탈하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게 없었어요.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만으로 올라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은 제조업과 특히 반도체의 사이클에 의해서 좌우됐어요. 지수가 2배가 올라갈 정도로 강세장이 지속되면 사실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그 사이에 고점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내려오면서, 아니면 어떤 그때 당시를 주도했던 다른 제조업 사이클이 고점까지 가고 신규 수주가 고점까지 가면서 다시 내려올 때 똑같이 지수도 내려왔던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수 2000일 때 저희가 4, 5천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3천에서 6천 박스권을 볼 때 저는 다시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장기간 지수가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된 건, 일본 2012년 9월, 2012년 후반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돼요. 그때까지는 일본 장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버블이었지만 4만을 갔던 일본 증시예요. 무려 23년간 주가가 하락합니다. 8천까지요. 23년간 주가가 더 5분의 1이 되면 누구도 희망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베노믹스가 나오고 3개의 화살을 얘기합니다. 하나 꺾여도 우리는 2개, 3개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해낼 것, 할 때까지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지수가 8천을 시작해서 12,000, 16,000을 금방 갔는데 내국인들은 많이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부와 관련된 자금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일본같이 큰 지수가 2배 반이나 빠르게 오른 거예요. 많이 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일본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2만일까요? 3만? 4만? 아닙니다. 얼마 전 6만까지 갔다 왔어요. 다시 6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무려 3배가 올랐어요. 2만이 됐을 때 일본의 시가총액은 작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증시 비중이 꽤 큰 나라였어요. 다시 3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8천에서 2만을 갈 때와 2만에서 6만을 갈 때는 달라요. 이때는 정말 너무나 밸류가 싸고 정부 정책, 경기 부양, 엔화 약세 등으로 강하게 지수를 드라이브했다면, 이후에는 미국 같은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매년 급등을 한 게 아니에요. 무려 10년 이상에 걸쳐서 꾸준히 장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행동주의가 많이 나왔고요. 일본의 구태한 그런 잘못된 그 기업 관행들이 많이 고쳐졌고, 주주를 계속해서 조금씩 더 생각하게 됐어요. 주주 환원을 계속 늘렸어요. 주주 환원을 계속 늘리게 되면 주식을 소각하게 되죠. 배당을 높이게 되죠. 기업 가치가 높아집니다. 주식을 계속 소각하게 되면 우리가 EPS를 얘기하잖아요. EPS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 보죠. EPS, S, 주식이 계속 줄어듭니다. 주식이 계속 줄어들면 분모가 줄어드니까 EPS가 계속 늘어나요. 일본의 기업들도 제조업이 많았고 사이클 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이클이 줄어들었어요. 장기 성장하는 제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처럼 대형 중공업 회사들이 경기 좋을 때 잠깐 좋다가 안 좋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인 이익 상승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수출주로 드라이브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수주로 바통이 이어졌고, 관광이 발달하면서 내수주가 특히 더 좋아졌고, 일본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융주도 대세 상승을 합니다. 일본에서 예전에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금리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금리를 정상화한다고 얘기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무슨 금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일본이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금융주들도 대세 상승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주주환원이 시작됐고요. 대기업들이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서 매입 소각을 하고 주식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주식수가 늘어나기만 한 나라였어요. 제조업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됐고, 주식은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젠 주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럼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시클리컬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사이클, 다리 차면 기울어 빠지듯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기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진동만 하는 장세였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뭐 일본의 밸류업 이후에 제조업 기업들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과잉 공급을 쉽사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를 하는 걸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 많이 뭐 저가 경쟁으로 많이 찍어내고 보자 이렇게 가는 대기업들이 있나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을, 그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기술을 강화하고 이 캐파 증설은 적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황 때 너무 많이 늘려서 불황을 만들고 뭐 공급이 초과되고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반도체도 호황이지만 이 반도체 호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걸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죠. 변동성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이익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익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주환원책과 함께 EPS는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밸류에이션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년 동안 매년 일정 수준의 주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지금 이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요. 반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이익이 많이 나는 거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죠. 시장에 분명히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냐, 아직. 이 이익 변동성이 크게 감소할 거라는 거는 100%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의 이익이 충분히 이익 변동성이 낮아진 것이 반영됐다면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았을 거예요. 현재 하이닉스의 12개월 예상 이익이 이익 대비 주가가 PER이 5배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7배가 안 돼요. 사실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3배, 5배 수준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전의 사이클 산업 그대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익의 피크에서 무조건 밸류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전 이익 사이클의 피크도 아닐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오랜 시간 검증을 거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한 번에 뒤집히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PR 10배, 20배 받지 않겠죠. 장기간 확인해 가면서 밸류에이션 올라갈 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HBM4 옛날에 나온 것 같고, 엔비디아가 루빈 프로세서가 이미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어요. 6월에 나올 거라고 봤지만 9월에도 못 나오고 연말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HBM4가 원활하게 나오고 루빈과 함께 전환이 충분히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보다 HBM의 비중은 더 커지고 다른 D램과 낸드의 수급 쇼티지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이 최고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못 본 게 많이 있어요. 한번 큰 고점을 만들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전 고점을 바로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의심을 살 만한 이런 노이즈 요인, 매크로 요인, 지금도 매크로의 불안함이 있죠. 당연히 의심할 요인들도 생기고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고점에서 많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많이 물린 수급이 생기고 이 수급이 소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전에 봤던 6,300의 고점을 넘기가 빠른 속도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6,300의 고점을 넘어간다면 실제로 이전 6,300의 고점보다 지금 이익 전망이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고점을 돌파해야 오히려 더 강한 랠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주식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나라가 될 거로 봅니다.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10년이 지나서 보면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되었다고 봅니다.